김문수 지금 이제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그 공세가 엄청납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도대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일제시대를 미화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반일 선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게 생각해 보시면 한 100년 가까이 된 지금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 선동되는 방식은 굉장히 좀 뭐랄까 1차원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선동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때 같은 경우도 선동하는 방식이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국적을 가지고서 선동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신박하다. 네, 그것도 굉장히 네. 신박하죠. 그리고 이제 정혜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죠. 진보당 사람인데 김문수 이분이 일본의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인물이라 그러는데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분은 노동자들 뭐 인권을 뭐 다루고 이러는 건데 이분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혜경은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보당은 나름대로 정강 정책이 있을 텐데 아니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민주당이 모두 합세해서 지금 반일몰이를 하고 있는 게 개혁신당까지요.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셋이서 그냥 짜고 뭐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탄핵 공세를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슈가 지금 하나밖에 있는 거 이거 반일이라는 게 이슈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슈를 가지고 들고 나왔는지 정말 이건 광복회장 그 이종찬부터 그러니까 이종찬도 이미 최재형하고 통일뉴스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뭔가 진짜 북의 지령대로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진보당의 그 이제 제주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따가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북한 간첩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네. 최재형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녹사평역 근처에서 일어난 큰 참사 있지 않습니까? 그 참사 때도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걸 갖고 이제 탄핵 한번 해보라고 막 그렇게 지령을 내는데 그대로 애들이 플래카드 들고 있는 걸 보고 나중에 진짜 얘네들의 목표가 뭔가 누가 이제 정말 일사불란하게 이거를 사주하는 애가 있지 않나 생각해도 이 진보당의 얘기 이게 좀 딱 맞네. 야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나라 팔아먹을 놈. 네. 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색깔론 같은 경우는 보수 쪽에서 종북 주사파를 비판할 때 썼던 표현이 이제 반국가 세력인데 그렇죠. 지금은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엉망진창이 됐는지 종북 세력들이 애국자한테 반국가 세력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이런 진짜 개떡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간첩이 정말 경찰한테 큰 소리 치는 뭐 이런 상황이죠. 간첩이 지금 국정원 잡겠다라는 지금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조국이 경술국치라고 이제 국치라면서 이제 자유 독립 국가가 아직 완전히 세워진 게 아니라는 이런 망언까지 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망언이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는데 아직도 자주 독립 국가가 아니라는 이런 개소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주사파들이요 미제의 식민지라는 우리가 식민지라는 그런 소리를 80년대 내내 했었는데 다 개구라잖아요. 민경우 대표가 그랬. 얘네들의 사고방식 체계는 여전히 사실 북한의 역사관과 똑같아요. 북한이 갖고 있는 역사관대로 뭔가 친미 사대주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점령당해 있다. 미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식민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인식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이론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일본한테 먹혔다는 거니까. 일본한테도.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일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원래 북한이 제일 혐오하는 게 미국과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민경호 대표님 민경호 대표님 얘기 좀 하자면 민경호 대표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뭐 룰라라는 그룹이 이렇게 막 룰라라는 그룹이 있어요. 뭐 너 이제 나 이제 알아. 이 노래 부르는 대통령 룰라 말고요. 날개 잃은 천사를 불렀던 그 룰라가 그 춤추는 걸 보면서 야 식민지 애들이 이렇게 노래를 자유롭게 부르는 게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각성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니 어딜 봐서 우리가 일제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친일파가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이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이렇게 헛소리하면 이게 국민적인 그런 상식으로 이걸 격퇴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조해서 그냥 맞다 친일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너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과 이제 같이 이제 삼각 동맹을 맺어서 이제 그 북한을 경계하고 뭐 이런 거를 회방 놓기 위한 수작이 바로 반일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 김정은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말하는 거 보세요.
보세요. 뭐 우리 북한 해 그 얘기 한 거 보면 얘네들 끝이 어딘가가 딱 보여요. 근데 조국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조국은 주사파는 아닌데 얘는 주사파가 되기엔 너무 바본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국도 똑같이 놀아나고 있어요. 정말 이건 근데 이번에 이제 김문수에 대해서 비판한 정혜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진보당이 뭔가 이거를 좀 저희가 네.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진보당 본인들은 이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사실 누가 보든지 간에 실질적인 후신이 맞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난 뒤 이석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통진당이 해산이 되고 NL계가 중심이 돼 가지고 다시 창당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민중연합당, 나머지 하나가 새민준정당. 요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두 개가 다시 합당을 해 가지고 만든 게 진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통합진보당이 분열했다가 합쳐진 게 진보당이면 네.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름도 진보당이에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글자는 빼고 진보당이 된 건데 왜 자기들을 자꾸 이렇게 실질적인 후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충북 동지의 사건 여러분 그 문재인 때 터졌던 그렇죠, 거 그렇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너무나 이제 그 소름 끼치는 뭐 히읗 기억 히읗이라고 하는 네네. 그 집단과 같이 이제 터졌던 얘기인데 이것도 좀 교수님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니네들이 이제 뭐 우리 지령을 받을 만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라 해갖고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게 청주 간첩단 사건하고 비슷하지 거의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얘네들이 이제 그 미국 우리 FX 그 전투기 도입하는 것도 얘네들이 막 결사 반미운동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간첩 다 죄를 받고 뭐 했는데 이거. 사실 내가 이런 거는 잘 네, 그렇죠. 여기 해줘. 대본에 다 있긴 있는데. 대본에 있는데 내가 또 대본에 있는 거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대본에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대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2020년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네. 이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네.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 우익 보수 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그렇죠.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뭐 진보 정당 합법적 진보 정당이 민중당의 민중당. 지방의 네. 공경이 다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민중당이 지금 이제 진보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진보당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저희가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민주노총에도 사실 그 간첩이,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이 간첩하고 접선하다가 그렇죠. 걸리기도 했고, 뭐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같은 얘네들도 뭐 아주,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엄연히 있는데도 뭐 대진령 같은 데라든지 뭐 통일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던 최지영에 참관한 그 프레스 아리랑 같은 프레스 데를 아리랑. 보면은 아예 그냥 북한의 주장을 싹 빼닮은 것들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거의 해체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민중자주통일전이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하긴 한데 요게 이제 그냥 이적 단체입니다. 이적 단체죠. 히읗 기억 히읗이라고 하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했던 그 이적 단체가 이제 적발이 됐었죠. 2023년도에.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었던 게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박현우. 이 사람이 진보당의 제주도당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보당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전 위원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2017년도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북한이 이제 그 공작원한테 접선을 해가지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히읗 기억 히읗이라고 하는 이적 단체를 만든 건데 이게 이석기의 아로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겠는데 네. 통합진보당이 해산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조직원들이 이제 향후 10년 정도는 정당 활동을 못한다 이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얘네들이 해체하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암적 존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진보당은요 독자적으로는 우리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애들이에요. 바로 이제 뭐 해산되기 딱 맞는 조직인데 이게 민주당이 비례연합이라는 걸 만듦으로써 진보당이 지난번에 한 마리도 문제였는데 이번에 세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북한 세력의 침투에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이재명이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방식이 매번 이런 식이거든요. 네. 성남시장 했었을 때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 뭡니까 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이 또 이석기 거기잖아요. 예, 경기동부연합 쪽이랑 그런 식으로 이제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또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단일화를 성공시켜서 성남시장이 됐던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총선 때도 똑같이 또 이렇게 NL 계열 쪽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 기반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보당이라는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상을 추종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봐봐요. 얘 혼자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9마리씩 있으니까 우리 총 30마리의 간첩이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우리 있죠. 뭐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종 정부 부처에다가 자료를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빼돌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 서른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간첩 기능이 없어졌지. 뭐 어떡하라는 기무사도 해체되고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첩보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우리 없죠. 경찰이요 올해 8개월 동안 간첩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간첩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잡고 있다니까 이거를.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윤모 씨 아니죠? 유모 씨가 누구지? 윤모 씨. 아니. 그 윤모 씨는 아니고 전 2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조심으로 요 주제 한번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